유튜브 준토에 또 많은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명 공부하면서 제일 귀찮은 게 노트 필기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번에 새로 공부하는 거라 노트 필기로 해서 약간 했다고 단계별로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물질대사 경로에는 이제 동화 반응과 이하 반응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하 반응은 큰 물질을 작은 물질과 에너지로 쪼갠다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세포업에서는 이하 반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리독스 리액션이라 해서 이제 리덕션 환원과 옥시데이션 산화를 합해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은 전자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 그리고 산소를 잃는 것, 그리고 산화는 전자가 감소하는 것, 전자를 잃는 것, 그리고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산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을 예시로 보자면,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포도당이 있는 전자가 산소에 이동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포도당은 산화가 되고 어, 잃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는 산화를 얻기 때문에 뭐 환원이 된다. 이 정도는 간단하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그냥 일어나지 않고 전달자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주로 세포업에서 많이 나오는 전달자는 NAD 플러스와 NADH의 형태로 많이 나오고 이 두 개가 전환되면서 전자 전달자야 셔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를 ATP의 형태로 저장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세포호흡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크게 네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 주황색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글리코리시스 해당 작용,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 그다음에 시트르산 회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화적 인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부터 천천히 과정을 살펴보자면 글루코스 6탄당이 이제 에너지 투자 단계라고 해가지고 포도당이 너무 안정되기 때문에 이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먼저 이 ATP를 사용해서 어, 이것을 인산기 한 개를 포함한 3탄당이라고 하는 EG3P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너지 회수기로 들어와서 음, 4ADP와 4개의 인산기를 합해서 4개의 ATP를 형성해서 에너지를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NAD 플러스를 이제 NADH로 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오는 결과물은 두 개의 피루부산과 그리고 두 개의 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6탄당으로 시작해서 두 개의 피루부산이 나왔기 때문에 피루부산은 3탄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피루부산은 크기가 커서 운반 단백질을 사용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운반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피루부산 이 운반 단백질은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합체라고도 불리는데 이 이유는 아이고, 피루부산이 이제 수소를 잃고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NAD 플러스가 NADH로 이제 합성이 되면서 코엔자임이 조효소 A가 붙어서 아세틸코 A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빠졌기 때문에 아세틸코 A는 이탄당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루부산이 운반 단백질을 통해서 아세틸코 A가 되는 것을 이제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시트르산 회로인데요. 이제 이 아세틸코 A가 이제 옥살로 아세트산과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서 조효소 A가 빠져나가고
4탄당과 2탄당이 만나서 시트르산의 6탄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물이 잠깐 첨가되었다가 제거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화학식은 같지만 성질이 다른 아이소시트르산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소시트르산은 6탄당입니다. 그 다음에 NAD 플러스가 NADH로 또 합성이 되면서 탈수소 효소를 통해서 NAD 플러스가 NADH로 합성이 되면서 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됩니다. 여기서 또 이산화탄소를 방출했기 때문에 다시 5탄당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숙신일 코A가 되는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이번엔 또 조효소 A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탈수소 효소 과정을 통해서 NAD 플러스가 NADH로 합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4탄당이 됩니다. 그래서 숙신일 코A가 이제 또 숙신산, 숙신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개입했던 이 조효세 A가 들어갔던 조효세 A가 다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인산이 들어가고 GTP로 합성이 이제 합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 수준 인산화가 일어나서 GTP가 GDP가 되는 과정에서 ADP가 ATP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숙신산에서 FAD가 FADH2로 또 합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시트르산 회로에서 FADH가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NAD 플러스가 NADH로 합성되는 것이 많아서 여기서만 FADH2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르산 회로에서. 그래서 이제 어, 숙신산이 푸마르산이 되고 푸마르산이 푸마르산에서 말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물만 첨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서 옥살로 아세트산이 다시 되는 과정에서는 탈수소 효소가 개입을 해서 NAD 플러스가 NADH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산화적 인산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시트르산 회로의 결과물을 보자면 NADH 3개, 그리고 CO2 두 분자, ATP 한 분자, FADH2 한 분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NADH랑 FADH2가 이제 전자 전달 체인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어, 이것이 발생하는 곳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사이 공간과 미토콘드리아 기제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NADH가 NAD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전자 두 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 두 개가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조효소 Q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방출이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수소 펌핑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사의 공간으로 수소를 수동적으로 수송하는 과정인데요. 이 전자 이동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수소 이온의 수동 수송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FADH2가 FAD로 산화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2번 복합체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수소 펌핑이 일어나지 않고요. 여기서 발생한 전자 두 개 또한 조효소 Q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전자들이 다음으로 사이트 크롬 C에다가 또 이동을 하게 되고요. 때 중간에 있던 3번 복합체 이동할 때 또 수소 펌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4번 복합체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포에서 최종 수용체인 O2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H2O가 되는 과정에서 또 발생한 에너지는 어,
H 플러스를 수송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H 플러스를 계속 수동 수송을 하게 되는데 이 수동 수송을 하는 이유가 전자의 에너지로 이렇게 수동 수송을 계속하면 막사이 공간에 있는 수소의 이온 농도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온 농도보다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러한 것이 농도 기울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이런 농도 기울기가 양성자 구동력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화학 삼투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발생한 H 플러스는 스테이터라고 하는 고정자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진입된 H 플러스가 회전자라고 하는 로테이터를 한 바퀴 돌리게 되고 H 플러스는 다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H 플러스는 나가고 회전자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회전자가 한 바퀴 돌면서 ADP와 인산기가 결합을 하면서 ATP가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어, 세포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이 해당 과정에서 글루코스가 피브로산이 되면서 NADH 두 분자랑 물 두 분자 그리고 EATP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브로산의 산화에서는 NADH 두 분자와 이산화탄소 두 분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트르산 회로에서 ATP 두 분자와 아까 여기 NADH 세 분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아세틸코에 한 분자당 이렇기 때문에 아까 피브로산이 두 분자였기 때문에 또한 아세틸코에이도 두 분자여서 이렇게 두 배를 해줘서 ATP 두 개, FADH2 두 개, 6NADH 그리고 4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10개 NADH 그리고 2개의 FADH2 그 다음에 4개의 ATP 분자가 생성이 되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서 살펴보자면 한 개의 NADH는 10개의 수소 이온을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수소 이온이 한 개의 ATP의 합성에 보통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한 개의 NADH는 2.5개의 ATP의 합성의 결과로 이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FADH2는 6개의 수소 이온을 수송하기 때문에 1.5개의 ATP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산을 하자면 10개, 2개, 4개 이렇게 생성이 됐기 때문에 10개 곱하기 2.5 그리고 2개 곱하기 1.5 그리고 ATP 내분자를 해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32개의 ATP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뇌나 간 세포에서는 해당 과정의 결과로 NADH가 FADH2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계산하게 되면 32개 분자가 아닌 30개 분자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퍼멘테이션 발효를 보자면요. 글루코스가 피브로산이 되는 이제 해당 과정에서는 산소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제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그다음에 시트르산 회로를 돌고 마지막에서 이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최종 전자 수용체인 아까 O2가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만약 산소가 없는 경우에서는 최종 전자 수용체에 이거 반응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2 최종 전자 수용체가 O2가 아닌 다른 물질을 반응을 시켜서 NAD 플러스를 어,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에서 이런 과정들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발효 과정을 보자면 먼저 알코올 발효가 있습니다. 여기서 글루코스가 두 개의 피브로산이 되는 해당 과정은 똑같지만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두 개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로 변하는데 여기서 아까 해당 과정에서 ENAD 플러스가
이 NADH로 이제 합성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NADH가 다시 NAD로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에 합성을 하는데 관여를 하고, 그 결과로서 다시 NAD 플러스가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전자를 받기 때문에 최종 전자 수용체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젖산 발효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당 과정은 동일하고요. 이제 해당 과정 이후에 피브루산이 다시 젖산이 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NADH와 H 플러스를 받아서 젖산을 생성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재생을 하게 돼서 계속 이 사이클이 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포호흡과 발효 과정의 차이를 보자면 세포호흡은 최종 전자 수용체가 O2라는 것, 그리고 발효는 최종 전자 수용체가 O2가 아니라는 것이 제 메인 포인트고, 세포호흡에서는 30개에서 32개의 ATP를 생산하지만, 포도당 한 분자당, 발효 과정에서는 2개의 ATP밖에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여기까지가 7단원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